저에게 최고의 오는 2024년도 때쯤 하반기쯤 그 알스랑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처음 듣던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두 개를 딱 듣고 제가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쯤 돼야지만 상담 가능하다고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대표님 영상을 1번부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듣기 시작해서 한 80번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신청을 해서 PCM을 듣게 된 게 그게 어쩌면 최고의 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최고의 불운 하나는 어, 제가 PCM을 듣고 나서부터 결제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통장이 텅장이 됐거든요. 돈을 다 썼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불운이었을까? 이게, 어, 이 통장이 이렇게 비니까 내가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심리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 대표님께서 PCM 가격을 높게 측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파괴가 이 사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런 패턴, 그 패턴 흐름을 끊어준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다 이렇게 내던지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운이 아니고 이게 운으로 다가온 거였구나라는 걸 지금에 와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황미아 PD님은 두 개의 영상을 듣고 왜 문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에 이끌렸거나 왜 어떤 부분에 끌린 거예요? 그때 영상을 들을 때 제가 평소에 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정서에 관련된 그, 오은영 박사님의, 제가 오은영 박사님 팬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6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그다음에 부부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 빼놓지 않고 다 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제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좀 읽고, 유튜브도 약간 좀 그런 철학 관련 그런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영상을 이렇게 딱 듣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80번까지 들으면서 느낀 것도, 이 영상 80개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근데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뭔가가 그 영상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안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뭔가, 모든 것이 막 해결될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처음에 그 결제를 했을 때 본인의 직업적인 어떤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의를 했던 게 아니네요. 어,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음,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를 찾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거기 계속 나오잖아요. 명상 안에 뭔가 경제적인 거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게 마냥 무슨 마법 그런 막대처럼 요술방망이처럼 그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그 들을 때. 그래서 네, 결제를 경제적인 거 해결하고도 싶었죠. 와. 음, 질문하는 이유가 내가 왜 처음에 아이스강 대표님을 찾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본인이 왜 찾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황미아 PD님처럼 황미아 PD님 같은 사람이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황미아 PD님은 본인의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내가 왜 아이스강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연결이 됐고 내가 왜 이런 남들이 봐서는 의아한 커미션 많이 나오는 보험 빨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의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들은 진짜 의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런 경험, 본인의 이런 어떤 이 어떤 내가 마음에서 그때 그렇게 이끌림이 있었는지 그걸 잊지 말고 잘 기록해 두세요. 인간은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있었던 운과 불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운이라고 느꼈던 건 아마 뭔가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였을 거예요. 내가 뭔가 얻은 걸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불운이라고 생각한 건 뭔가 나한테 손실이 났거나 뭔가 잃은 것을 불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신승아 PD는 아까 제가 행운을 이야기했더니 관계, 그리고 불운을 이야기했더니 돈이라고 썼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들이 잃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잃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세 개밖에 없죠.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그 불운과 운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잃어도 되는 게 있고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잃는다는 건 사실 되게 서러운 일이에요. 잃는다는 건 서러운 일이고 최근에 여러분 뭔가 잃어본 일 있어요? 지난번에 대표님이랑 어디 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잃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우리 신승아 PD 건강. 인간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주하영 대표랑 저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최근에 뭘 잃었어요? 저희는 10년 동안 자랑스럽게 갖고 있던 저희의 명함을 잃었죠. 학원장이라는, 영어 학원장이라는 명함을 잃었고, 저는 제가 타던 차를 잃었고, 제가 살던 그 자부심 넘치게 수집하던 그 살림을 잃었고, 중산층 라이프를 잃었고, 하나하나 진짜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기니피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째가 되네요, 여러분. 진짜 2년을 채운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잃었다라고 말한 것들 중에서 어떤 건 그걸 잃어도 그게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떤 분은 진짜 여기서 큰 돈을 잃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큰 돈은 큰 돈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규모에 비하면 나를 망하게 할 만큼의 돈은 아닌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멀쩡하게 사실 그 유지할 수 있던 그 어떤 경제적인 흐름인데 그거를 임의로 자의로 파괴하고 본인을 더 이전보다 나쁜 상황으로 스스로 밀어 넣은 사람도 있고 각자 사연이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건 이뤄도 그게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절대 그걸 이뤄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우선순위 가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걸 잃는 게 그렇게 크게 잃는 게 아닌데 그걸 잃었을 때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이건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건 너무 하찮게 대하는 것들이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어 이런 거예요. 잃어봐야 소중한 걸 깨달아요. 진짜 인간은 멍청한데 정병인 PD 오늘 제일 반가워했어. 막 학원에 우리 애들 막 문 두드리면 나는 시간 됐으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밖에서 막 두드리는 거야. 왜? 얘 영어 너무 좋으니까. 그것처럼 문 두드리는 아이처럼 이 MFK의 문을 오늘 두드리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왜? 나는 이거를 2주 본인이 한 주 쉬었고 얘가 한 주 쉬었으니까 3주 만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2주의 시간 동안 내가 얘를 거의 3주죠. 이거를 내가 잃어보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정말 잃어봐야 이 소중한 걸 깨닫는 인간의 멍청함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정말 잃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걸 덜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걸 포기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하던 거 운이라는 거 어떤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던 그동안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진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생각하지 못한 외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그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사실 그전에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경제 문제가 왔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그 경제 문제에서 관계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집이 갑자기 이혼한대. 아니, 왜? 남편이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대. 아니, 남편이 일이 잘 안 된 거랑 이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일이 잘 안 된 게 진짜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전 단계에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아왔던 거야. 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그래, 오늘은 저 새끼랑 나랑 안 싸웠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갔으니까 오늘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지. 외면하거나. 근데 외부에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동안 굳건하게 쌓아왔던 신뢰, 이런 게 더 단단하게 드러나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뭔가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걸 훨씬 더 지켜야 되는 그 본질의 가치를 단단하게 붙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 더 소중한 걸 확인하고 또 어떤 거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을 잃는 게 가장 적게 잃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잃는 건 뭐예요? 건강을 잃는 게 진짜 가장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사 진짜 많이 해요. 뭐, 그래, 건강 챙겨야지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건강을 챙기라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건강에 대한 카테고리에 시간과 돈의 지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 챙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지, 건강을 보조하기 위해서 뭔가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서 취하는지, 뭐 아니면 이 세포든지 장기든지 골격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내 그 건강이라는 이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서 입으로 외치는 말만큼 내가 시간과 돈과 애를 진짜 쓰는지 보라고요. 안 써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그냥 구호를 외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 아니겠지가 없어요. 30대인 사람도 불면증 걸릴 수 있고요. 저는 30대 여러분, 이명 알아요? 이명. 30대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 오면 세트 메뉴로 같이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면증이 같이 와요. 왜? 아니,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자요, 여러분? 귀에서 계속 자려고 누웠는데 개구리 소리가 나. 개구리 소리. 혹시 나는 이런 경험 해봤다. 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경험 해봤다. 30대, 난 심지어 30대 해봤다. 30대 있어요? 아, 30대 있어요. 반갑네. 30대 친구가 있네. 병원에 갔는데 할배들이 앉아서 아유, 자꾸 귀에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나는 30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골 주사 맞는 데도 다녔고요. 30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명 클리닉도 다녔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요?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꼴랑 그 돈 몇 푼을 벌겠다고 이 돈이라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은 이걸 얻겠다고 더 소중한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이 돈이라는 걸 얻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이 돈은 건강을 회복하는데 다시 다 쓸 수밖에 없어. 인간이 이렇게 멍청한 악순환을 하면서 산다고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한테 들어왔어요. 요즘 행복해요? 1번 yes, 2번 아니다. 3번 sometimes yes, sometimes no. 행복하다. 자, 이거예요.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여러분 진짜 축하드려요. 정말 진짜 다 같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하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여러분이 1번을 택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은 이 식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인들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거나 머저리거나 자기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진짜 정신병자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숨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의 가지수가 크고 문제의 난이도가 세죠. 근데 이 행복해요라는 질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적은 사람. 이러죠. 우리가 보통 사회 통념 중에 하나가 뭐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 근데 알잖아요. 돈하고 행복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니들은 행복해? 니들은 가난에 쩔어 있는데 그럼 니들은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니네도 불행해? 그렇게 따지면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불행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있는 것과 행복한 것이 별개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돼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불편하잖아. 아니면 뭔가 불안하잖아. 아니면 뭔가 내가 두렵잖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상태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작은 문제가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때부터 행복감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나를 경험한 적이 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 보통의 인간들이잖아. 보통의 인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굴러가듯이 각자가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의 바퀴는 문제의 바퀴대로 굴러가고 행복의 바퀴는 얘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져야지. 근데 여러분 바퀴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앞바퀴나 뒷바퀴로만 갈 수가 없잖아. 문제와 행복한 삶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 그게 있죠. 아, 내가 이번 문제만 이 부동산건만 내가 해결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 내가 마음 편안하게 진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 나 배운 여자잖아. PCM에서 그렇게 무엇이 진짜 본질과 행복인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내가 요즘에 약간의 돈 문제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바하다가 잘렸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내가 머리로 인식한 행복과 내 행위가 같지 않다는 이 어떤 그 정체성의 어긋남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단 말이야. 혼자 있는 순간에는 두렵고 불안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것과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일치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각인해야 돼. 왜?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걸 헷갈리거든. 자, 사람들이 여러분 헷갈리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도 진짜 문제랑 가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랑 가짜 문제. 이게 나 무슨 말인지 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진짜 문제랑 가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자, 이런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부자인데 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영어 제목은 If you're rich, why aren't you so smart? Why you are not so smart인가? 나신 탈레브 원래 제목에는 당신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부자라면 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걸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한가라고 이렇게했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도 부자면 똑똑할 거야라는 게 사람들의 통념인 거예요. 부자면 똑똑하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잘 된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다른 추가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부자면 뭔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을 것 같고 부자면 똑똑할 것 같고 부자면 저 사람이 하는 선택은 왠지 다 맞을 것 같고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채널에 나와서 소위 뭐 몇십억 자산가라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몰리잖아. 그 사람들이 뭔가 주식 얘기하면 쫙 올라가고 그럼 어떡해요? 쫙 올라가서 올려놓고 지는 어떡해? 빠져나가는 거잖아.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잖아. 예전에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어떤 브런치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됐어요. 그 다단계도 비트코인 다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이런 걸 왜 알려주는지 의아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건 같이 나누면 좋잖아. 근데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걸 알려서 누군가가 그걸 사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산수의 원리를 몰라서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이 좋은 거니까 우리 같이 나누자 이런 의미로 정말 알려주는 줄 알았어. 근데 어디 나와서 특히나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언급을 하면 그게 사람들 뭣도 모르는 개미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개미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진짜 문제랑 가짜 문제. 문제 정의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라는 건 우리가 삶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좋은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 있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균형 있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 어떤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진짜 자유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거든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 근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브런치 먹으러 나갔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봐요. 너는 우리가 왜 살아간다고 생각해? 너는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브런치 먹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샐러드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미쳤나? 나 술 먹고 나왔나? 인연이 왜 이래 오늘따라. 아마 굉장히 이상한 눈빛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진짜 문제, 진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2026년에는 목표를 정하려는데 올해는 얼마를 벌어야 되나? 올해는 월천쯤 한 번 가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데 얼마나 더 큰 집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올해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나? 저 차를 내가 더 타야 되나? 아니면은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나? 그리고 뭔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직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런 욕심, 끝없는 욕망, 무언가를 더 얻을 것에 대한 고민, 이런 질문, 이게 사실은 가짜 문제거든요.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고,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외적인 것들은 사실 삶을 위한 수단과 어떤 도구가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럼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돈에 쫓기지 않으면서 내가 프리 스피치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내 입 밖에 꼭 고객한테 심지어 꺼지라고, 너 같은 거는 내가 물건 안 팔 거니까 꺼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원하는 삶이 있고 그거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라 객만 우리는 객에 대한 질문만 하고 주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되고 자, 아까 어떤 분이 태도 얘기했는데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태도가 밑바닥에서 여러분 올라가려면 밑바닥에서 줄 게 뭐가 있어, 내가. 그죠? 처음에 내가 여러분 맨 처음에 돈 벌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기술이 있어요. 기술 없어요. 처음 갔는데 기술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라도 있으면 원래 그게 내 자리가 아닌데 공손하고 내가 감사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내게 아닌 기회들이 나한테 가끔 진짜 운 좋게 찾아와요. 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해봤다. 원래 그게 내게 아니야. 근데 그런 기회가 나한테 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대학 교수로 겸임으로 강의했던 거 처음에 저 거기에 교수님 조교로 갔어요. 조교로 갔고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하게 성실히 열심히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뭔가를 욕심내보진 않았어요. 그냥 언젠가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도가 좋으면 태도가 좋은 사람한테는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와. 이게 운이죠. 근데 기회가 왔는데 그걸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제가 그때 제 인생에 처음 강의해보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나 영어 전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그 학교에 그래도 거가 고려대학교 같은 재단의 학교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옆에 교수들의 그 학벌이 어떤 줄 알아요? 일단 기본 지잡대는 나밖에 없어. 다 교수들 스펙이 최소 해외이거나 서울에 있는 다 진짜 스카이 정도의 다 스펙은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차마 내가 나온 그 대학교의 이름을 차마 넣을 게 괜찮을까 내 마음이 안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교만하게 거절했겠지. 아, 교수님, 제가 아직 이런 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준비가 안 되면 그럼 뭐 시간을 더 준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운이라는 게 와도 그걸 잡을 수 있는 용기, 배짱, 그리고 사실 또 태도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저에게 분에 넘치는 기회가 왔을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대했냐면 실력의 부족은 노력으로 채우는 거다. 이게 거의 저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 근데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왜? 이런 애들은 뭔가를 대충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늘도 MF 케어 준비를 저는 정말 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오늘 어디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산책 나가자는데 저는 앉아서 아, 저는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자 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 혼자 앉아서 책이랑 끙끙거리고 싸우는 거랑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대표님이랑 나누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인사이트가 쏟아질까? 2번이지. 근데 여기 앉아서 혼자 내가 책이랑 싸우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야. 네가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잠시 교만한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내가 나가서 같이 걸으면서 생각을 공유하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심지어 오늘 수업 준비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 사실은 거의 지금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밑바닥에서 내가 올라가야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태도고 그 태도가 귀인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태도를 보여야 그게 귀인이 어떤 계속해서 인연으로 이어져요. 이해돼요? 아까 어떤 분께서 2년 전에 2024년에 스강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그분하고 연결된 게 운이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것까지는 운이 맞아.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한 건 운을 내가 관리했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상해지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 중간에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뭐가 됐든 간에 귀인을 만났어도 처음에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속하는 것, 이게 그 관리 능력이라고, 나의 관리 능력. 저분이 잘한 건 그걸 잘한 거예요. 며칠 전에, 이틀 전, 어제구나, 어제. 어제 태도가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줌을 새우러 나갔어. 그냥 개새끼잖아. 근데 걔가 오줌을 싸러 나가면 항상 들리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밥 주는 아줌마가 있어. 아니, 근데 걔가 왜 고양이 밥을 탐을내냐고. 그래서 나가면 항상 오줌 싸러 가기 전에 고양이 밥 주는 장소에 빡, 걔가 나가자마자 미친놈처럼 뛰어. 빡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고양이 밥으로 가서 걔가 도둑고양이 밥을 훔쳐먹고 방금 아침 먹었단 말이야. 근데 도둑고양이 밥을 훔쳐먹고 흡족한 표정으로 나와요. 뭔가 되게 짧은 시간인데 갑자기 애가 되게 흡족하고 여유가 생겨서 그럼 나 알지. 저 새끼 또 처먹었구나. 근데 똥도 먹는 새끼라 고양이 밥은 괜찮아. 똥만 안 먹으면 좋겠어. 생긴 거는 프렌치 불독이거든요. 그 개가 비싼 개래. 근데 막 이렇게 황태자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똥이나 훔쳐먹고 고양이 똥이나 훔쳐먹고 고양이 밥이나 훔쳐먹고 아주 형편없어. 아무튼 근데 갯단에는 그걸 안 먹고 지나가는 게 갯단에는 되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나갔는데 내가 막 소리쳤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걔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거기를 패스했어. 그리고 돌아올 때 봤거든요. 저 장소에 가는 걸 싫어하니까 갈까 안 갈까를 봤는데 가고 싶은데 인내하면서 거기를 지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지. 오늘은 아무리 날이 추워도 내가 너를 산책시키리라. 왜? 인내했잖아. 얘가 내가 말한 대로 그 지시를 따르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심지어 개새끼한테도 인내를 하면 그 좋은 태도 때문에 뜻밖의 더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니까 잃어야 할 것과 잃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잃는 경험 해요. 어떤 분은 아까 투자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뭐 내가 교육에 돈을 써서 통장이 됐다 얘기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돈하고 뭔가를 바꿔요. 그쵸? 근데 이런 거예요. 저도 지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많은 걸 잃었어요. 근데 물질을 잃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질을 잃을 때 그때는 진짜 막 숨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왜 안 힘들겠어? 이 돈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물질을 잃은 게 가장 나한테 주는 고통이 가벼웠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그 돈을 내가 다시 메꾸고 그 통장을 채우느라고 너무 힘들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고통의 종류들이 있잖아. 내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관계를 잃는 경험도 있을 거고,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회복하느라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거고, 사실, 지금 건강을 크게 잃어서 건강 때문에 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네 어떤 신장 하나를 가져가자. 아니면 네 뭐 진짜 눈 하나를 빼자. 여러분 신체 일부랑 돈이랑 바꿀 수 있어요? 저기 지금 어떤 급하신 분 제가 콩팥 하나를 한 1억쯤 쳐드릴 테니까 뭐 실제로 그 거래가가 그런가 봐요. 혹시 콩팥 하나를 한 1억에 쳐드릴 테니까 그 거래 하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너무 크게 잃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러면 당신의 그 돈과 당신의 몸의 일부를 그럼 바꾸겠냐라는 질문을 하면 누구도 돈하고 내 눈 한 짝이나 내 콩팥 한 짝을 바꾸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2026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운한 일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2025년? 2025년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 나쁜 세력들과 그리고 이 우매한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잃고 감옥에 구속된 분이 있고요. 더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젊은 그 정치인이면서 이분이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되게 알리는 분인데 찰리 커크 누군지 알아요? 찰리 커크의 다 아시죠?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거기 그 참석하셨거든요. 그 장례 어떤 그런 세레모니, 뭐라고 해야 되나? 장례식에.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30대 초반. 그리고 왜 안타깝냐면 한국에 갔다 온 지 채 일주일이,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인가 한국에 있던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찰리 코크가 왔을 때 우리 그 예전에 자유와 혁신도 집회를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야. 특히 청년들이. 그래서 아니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일산 킨텍스에 왔대. 젊은이들이 지금 다 거기가 있대.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그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찰리 코크를 추모하는 저희가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 주 전인가 우리 집회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아니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했더니 이 사람 때문에 거기 갔대.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분을 갑자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스피치가 너무 감동적이라 누가 요약해서 올려줬거든요. 일산 킨텍스 가신 분이 한 주 정도인가 한 주인가 두 주 지나서 저희가 그분을 추모하는 집회를 하게 됐다고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40년, 50년 다 넘게 살았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쵸? 살아있어요. 이게 잃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잃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너무 가까운 소중한 사람.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난 잃은 적이 있다. 없어요, 여러분, 아직? 정말 여러분, 진짜 축하해요. 아직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제가 이제 윤석열 나이로 올해 50 됐거든요. 윤석열 나이로 이제 올해 생일 지나면 50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반백살인데 저희 부모님 아직 다 살아계시고 심지어 저희 엄마 오늘 반찬도 해다 주고 갔어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아직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는 우리를 파괴할 만큼 망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잃는 걸 봤을 때 이게 손실과 상실은 다르잖아요. 물질의 손실과 어떤 소중한 것을 잃는 상실은 다른데 손실을 상실로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손실은 손실로 거기서 내가 그렇게 이것은 손실이다라고 명확하게 내가 정의 내려야 돼. 이런 거예요. 잘못된 문제 진단을 하면 결핍을 충족하는데 그 결핍을 충족하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면 좋을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사고 나면 다른 거 또 갖고 싶고 그러니까 물질로 뭔가를 충족하겠다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문제 진단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건데 여기서 한 몇 억만 더 벌면 내가 그땐 두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 어떤 소송 하나에만 얽혀도
그 소송 하나에만 얽혀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규모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조건을 발생하고 나면 또다시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사실은 시달려야 될 문제가 아닌 걸로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러면 계속 물질적인 것들, 계속 외적인 것들에 쫓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사실 처음부터 명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의 멘토를 정해놓고 멘토의 삶을 따라가면서 처음엔 다 누구나 흉내만 내요. 뭐 기버가 돼야 된다느니 뭐 나눠야 된다느니 여러분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심에서 마음속에서 고객의 성공을 뭐 위해 뭐 도와야 된다는 진심이에요? 나도 진심이고 싶지. 근데 이런 거예요. 아직은 고객의 성공을 뭐 외쳐야 된다고 하다가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이 뭐 이런 거야. 어떤 내가 따라야 되는 방향과 나의 인간적인 솔직함이 마음속에 갈등하잖아. 뭐 나만 그래?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진짜 그런 기질을 갖고 가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난 1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 명, 두 명 정도 뒀다는 건 100만 분의 1이나 2 정도의 확률로 우리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누가 그렇게 고객 성공을 위해서 대표님 얼마 전에 인터뷰인가? 아, 어제 그 수업 때 그러셨구나. 다음번 우리 그 고객들 상으로 뭐 주고 싶대요? 테슬라? 여러분이 테슬라 받으면 제가 어떻게 그 앞뒤 범퍼랑 그거 이렇게 보호하는 거, 랩핑하는 거 있거든? 그건 내가 해드릴게요. 나 그 테슬라 받고 싶다, 손. 나 그 테슬라 여러분 꼭 성장하셔서 여러분이 그 테슬라의 주인공이 되세요. 정말 제가 그 이 썬팅하고 랩핑하고 이거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아주 그냥 풀 옵션으로 싹 해드릴게, 진짜. 그리고 저는 정말 저도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해서 알스강 대표님한테 짜잘하게 진짜 쪼잔하게 무슨 뭐 진짜 몇만 원 상품권 이런 거 정말 나도 부끄러워. 근데 그거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잖아. 근데 쪼잔하게 나도 그런 거 진짜 안 하고 롤스로이스에 진짜 빨간 리본 달아서 정말 나도 그렇게 멋지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진짜 100억쯤 벌면 한 6억쯤 쓰는 거 껌값이지 않아요? 100억 벌면 50억은 세금으로 뜯어가거든. 그래도 50억 중에 6억 정도는 내가 쓸만하잖아. 그런 기회를 위해서.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본질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물질이 기준이 되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 증명해봐요. 그거 무슨 부회장도 해보고 내가 무슨 어디 협회 모두 해보고 한번 해봐. 어디까지. 그 뭐 이렇게 조직에서도 그런 직급이 있잖아. 나는 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직급을 주는 조직은 난 좀 웃기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있어. 다단계 들어가 봐. 들어갔는데 뭐라고 불러요? 리더님. 세상에 그렇게 웃긴 호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리더라는 거는 그냥 어떤 리더의 어떤 사람들을 이끈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리더님이라는 말은 되게 웃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서로가 써요. 그 다단계 판에 봐, 리더가 있어요. 거기 어디 리더가 있어. 근데 서로가 서로를 리더님이라고 부르잖아. 다단계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겨. 아니, 거기 사장이 어디 있어. 근데 3.3% 소득세 뗀다고 사장님이래. 근데 그거보다 웃긴 게 그 리더님. 어쨌건, 그래서 뭔가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취로 증명하려다 안 되니까 어떡해. 내 돈으로 사재기에서 직급 가잖아. 셀프 승진이 가능한 조직이 다단계예요. 맞아요? 내 돈으로 사서 골드도 가고 에메랄드도 가고 갈 수 있다고 돈으로 사서. 다단계에서 왜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사재기에서 과장님이 됐으면 존경할 것 같아요. 부장님이 사재기에서 부장님이 되면 존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단계에서 서로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리더십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어쨌건 돌아와서 진짜 문제가 아닌 가짜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한 문제가 터져 나와.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알아요? 성격, 성격 차이. 자,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라는 건 사실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가치관에 뭐가 포함될까?
돈 쓰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 우선순위, 자본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도 성격 차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는 엄청 이 사람은 스pen더야. 쓰는 스타일이야. 여자는 엄청 절약해. 둘이 맞아요? 안 맞지. 내가 죽어라 하고 모아놓으면 이 새끼가 다 갖다 써. 같이 살 수 있냐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왔는데 왜 이혼해? 사실 그 전에 전 단계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 우리가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새끼가 경제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면 여러분 따라오는 문제가 또 있죠.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맞아요?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약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병명이라고 진단하는 병은 약을 처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약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가 어려워. 뭐만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 질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약물로 치유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문제가 왔다고 사실 다른 문제까지 같이 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문제는 누가 만든 거야?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문제랑 행복이랑 별도로 다른 바퀴다. 얘들은 다른 바퀴라 각자 따로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내가 되게 크게 막 나한테는 이게 되게 큰 문제였어. 예를 들어 좀 조금 전에 어떤 분의 통장 문제. 나는 이게 되게 나한테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말하다 깨달았어. 아,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좀 돈이 사라져서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하던 경험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을 꼭 움켜쥐고 돈을 한 푼도 안 잃었어. 통장에 돈은 2천만 원, 3천만 원 그대로 있어. 근데 나는 나이는 처먹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았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여전히 나는 너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여러분 돈은 있는데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나의 어떤 내재 가치도 같이 떨어져. 왜? 내재 가치를 키운 적이 없거든.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나아요. 이 돈하고 한 번도 내 인생에 안 해볼 법한 경험하고 바꾸는 게 나아요. 내가 뭔가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버무려지는 게 나아요. 돈을 지켜라 1번. 아니다. 돈과 경험을 바꾸는 게 낫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2번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통장에 2천만 원을 지켜야지. 2천만 원이면 요즘에 샤넬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어설픈 작은 백 하나도 살 수 있고 2천만 원이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2천만 원이면 하고 말하는 조건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야. 맞아요, 여러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가치, 그러니까 물건들의 어떤 그것과 이 돈의 가치를 비교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삶이 바뀌질 않거나 나이가 먹을수록 삶이 더 나빠지겠지. 왜? 좋아지려는 노력을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자, 우리 주변에 문제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잘못된 그 통념을 갖고 있던 거야. 오늘 대표님께서 그 평생 제자방에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지? 아, 자본주의자 선언. 저 책을 읽으면 돈에 대한 내가 갖고 있던 그런 통념 같은 거, 저도 아직 저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런 돈에 대한 어떤 내 거절이나 통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절 처리가 잘 될 거다. 저 책을 읽어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 가난에 찌들은 마인드. 누가 나한테 심어줬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있는데 가족한테 그 돈을 안 주면 여러분 얘가 다급해. 이 돈이 없으면 깜빵이 간대. 그럼 여러분 지가 잘못해서 돈이 없으면 빵에 갈 상황이야? 그럼 빵에 가게 둬야 돼요. 내가 그 돈을 막아줘야 돼요. 뭔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어. 근데 걔가 이 돈이 없으면 빵에 간대. 빵에 가게 둬야 된다. 내가 막아줘야 된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아들과 딸은 아니야. 여러분들 아들과 딸은 아니야. 그러면 걔가 뭐 가족 언저리에 있는 애야. 근데 걔가 잘못했으면 빵에 가게 둬야 돼요. 내가 막아줘야 돼. 내 자식은 아니야. 거봐, 손가락 못 들다 갑자기 다 빵에 쳐 넣으라잖아.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들 아들이야. 여러분들 딸이야. 빵에 가게 둬야 돼요. 내가 막아줘야 돼요.
갑자기 답을 못 하거나 갑자기 세모를 하거나 이렇게 인간들이 비합리적이라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을 내가 돈이 있는데 이 새끼 엿 한 번 먹어봐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져야지고 빵에 쳐 넣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일시적으로 정말 그 아이가 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지만 걔가 배움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그냥 내가 갚아줄게 해야 돼. 야, 이 새끼야 갚어 네가 해야 돼요. 어렵겠지만 정말 이 아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걸 절도를 했어.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걸 절도를 했어.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여기 업체에서. 그래서 합의금을 주면 없던 걸로 할 수 있는데 합의금을 많이 줘야 돼. 물건값에 비해서 한 10배를 줘야 돼. 그러면 이게 보통의 부모들이면 이 합의금을 줘서 얘를 막아주겠어요? 안 막아주겠어요? 돈이 있으면 막아주겠지. 그쵸? 근데 봐봐요.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면 누구 돈으로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부모의 능력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잖아. 근데 다른 예를 들어 형제가 있어. 형제 앞으로 빚을 내는 거야.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게 해? 그 작은 아이가 갚게 해. 여러분 이게 옳아요? 이건 옳지 않죠. 근데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아이한테 이걸 주고 마치 우리가 어떤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정상적인 부모고 부모가 상식적인 부모라면 이 아이가 저지른 똥은 얘가 치우게 해야 되지. 맞아요? 얘 앞으로 만들지만 얘가 갚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저지른 애한테 수습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게 가난한 마인드예요. 우리가 운명 공동체고 다른 아이한테도 죄책감을 줘서 가족인데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가족인데 돕는 건 맞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싼 똥을 다른 아이한테 치우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나 통념들은 사실 옳지 않은 멍청한 아니면 가난한 마인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돈이 있는데 가장 어떤 우리 가까운 패밀리는 아닌데 가족 측근, 친척 누군가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은 이런 돈이에요. 쟤한테 이 돈이 건너가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까지 그 돈을 얘기한 거는 이미 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얘따 이거 받고 떨어져라 안 받아도 될 만큼을 주고 마는 거지. 받을 생각으로 걔한테 그 돈을 주는 순간 같이 늪에 빠지는 거라고. 자, 가짜 문제, 진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가 불행한 일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물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되게 좋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진짜 문제가 뭐고 내가 지금 시달리는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별을 보고 뭐 달이 아름답다고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운과 불운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잘 나갈 때는 내가 다 한 거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잘 안 될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야. 잘 될 때 이게 잘 영원할 것 같은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요. 잘 될 때 이게 영원할 것 같으면 어떤 짓을 저질러요? 돈이 계속 많이 들어와. 그러면 자꾸 씀씀이를 늘리는 거야. 사람들이 파산하는 이유는 돈이 벌릴 때마다 우리가 사실 물건의 종류가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가방 매던 거 매고 차 타던 거 타는데 브랜드의 어떤 그 뒤에 공이 하나씩 늘어나겠지. 옛날에 타던 어떤 차에서 뭐 공이 하나 늘어나든지 앞자리가 바뀌든지 이렇게 물건의 어떤 그 값을 올리는 거지 종류가 늘어날 수는 없어. 종류가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한 것과 실제로 운이라는 게 나한테 영향이 있었다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이게 다 내 실력이다라고 하면 다음에 오만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운을 알면 오만하거나 내 주제를 넘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아.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운이 없지는 않지만
운을 만났어. 근데 그 운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운이 일회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요. 봐봐요, 여러분.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 한 사람을 잘 만나면 한 사람의 고객이 나한테 막 10명 아니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또 10명의 고객이 이렇게 10명이 100명까지 늘어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저 학원 처음 했을 때 진짜 저도 운이었거든요. 어떤 한 명의 고객이 저한테 10명, 그러니까 학원의 원생이 한 그때 당시에 한 10명 정도를 소개했고, 근데 너무 웃긴 건 두 명의 아이를 저한테 보냈거든요. 첫 번째 아이를 제가 해고했어요. 잘랐어요, 내 학원에서. 이해돼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사정하셨는데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땡땡이는 저처럼 이렇게 좋게 말하는 선생님이랑 수업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쌍욕하고 쟤는 때려야 말을 듣는 애인데 어머니 저는 때리고 쌍욕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같이 이런 사람 말고 무서운 남자 원장님 학원을 내가 딱 정확하게 집어줬어. 여자 원장님이 쌍욕을 하겠어요? 설마 얘를 때리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그 아이의 상태를 진단해서 걔한테 맞는데 보냈어.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아이는 4학년 때 저랑 만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2월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선 처음엔 당연히 서운했겠지. 왜 안 그렇겠어요. 그쵸?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가 깊어지고 그분이 정말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운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기회로 전환시키는지 그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스한 대표님 처음에 다 유튜브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안 만난 분도 있어요. 자, 어쨌건 각자 처음에 그 접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승 대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 삶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있어요. 그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겠죠. 직접 수강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전에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료와 무료로 그분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10년이 넘게 유튜브 하셨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이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까지.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기회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확률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요만큼 알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떠나서 혼자 오롯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생각보다 교만해요. 조금 이해했으면 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조금 이해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맞아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나도 내 개인 파워랑 내재 가치를 높여야 돼. 언제까지 내가 계속 얹혀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자,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 기회를 놓고 떠났나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어떤 그런 삶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이 가벼워지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짜 문제에 대한 답만 찾아요. 가짜 문제만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자기들이 오만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뭔가 되게 소중한 걸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되게 명품 가방인데 뭔가 주웠어. 그러면 제가 그 가방의 가치를 알까요? 내가 길에서 주운 거야. 근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 야, 이거 에르메스 진품인데? 근데 여러분, 누가 에르메스 진품이라고 말해도 그게 내가 그 믿음이 가요? 근데 내가 3년을 적금 들었어. 3년을 적금 들어서 소중하게 돈을 모아서 그 현금을 들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에르메스를 샀어. 얘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적금 들어서 모아서 그 가방을 산 사람은 그 가방의 가치를 알까요? 약간 이렇게 비만 내리려고 해도 가슴에 가방부터 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예요. 내가 소중하면 가방을 품는데 싸구려 가방은 머리에 써도 아무 부담이 없어. 이거예요. 소중한 건데 우연히 얻었거나 내가 그거를 수고 없이 얻으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봐봐요. 아무리 내가 에르메스라도 한 몇 년 들었어. 낡았어. 익숙해졌어. 그럼 여전히 품을까?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품을까?
아니에요. 또 내가 그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나한테 그게 그렇게 값지거나 소중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불행에 가두는 생각이 있는데 전 예전에 정말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원래 아우 나 이런 거 못하지. 난 원래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해. 혹시 요즘에도 이런 말 쓰는 사람 있어요? 가끔 나와요. 조심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다들. 근데 문득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만한 말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왜 교만하냐면 바뀔 수 없다라고 자기가 저기를 정의 내려버린 거잖아.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존나 이렇게 내 맘대로 살 거야를 그냥 내가 딱 못 박아버린 거잖아. 근데 세상에 바뀔 수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쳐서 정말 내가 생존에 대한 위기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와 나는 절대를 싹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아직은 내가 벼랑 끝에 몰려서 이 말 한마디로 내가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실제적 위기와 공포가 없다 보니까 아직 이걸 살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가 여러분 내일부터 술 한 잔만 더 쳐드시면 뒤져요. 그러면 술 먹을 거예요. 맥주 한 잔만 더 쳐드시면 뒤지는 거예요. 당장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술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술 먹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내일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먹는데 정말 뒤집니다라고 얘기하면 즉시 끊을 수 있어요. 정말 뒤진다고 얘기하면 즉시 끊을 수 있어요. 술도 담배도 물론 그래도 못 끊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뒤진다고 하면 끊는다고요. 자, 인생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 그 코딱지만한 경험, 그 가난에 찌들고 코딱지만한 그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이 경험,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내가 얻었던 그 경험에 기반한 믿음, 맞아요? 이걸 가지고 편향돼서 보험 산업에서는 다단계 산업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 산업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경험과 자기 코딱지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원래라고 말하는 거 되게 오만하다고요. 우리 아직 세상 다 경험 못 해봤잖아. 여러분, 그 아프리카 구석 오지까지 다 가서 진짜 원래 그런 거지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 그리고 원래라고 말하는 거 너무 우리 오만하잖아. 그죠? 초년운이 좋은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인생에 여러분 초년운이 있었어요? 난 초년운이 좀 있었다. 1번. 난 초년운이 지지리도 없었다. 너무 힘들고 찌들었던 20대, 30대 보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초년운이 없는 건 초년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이 없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존나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다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저분은 보면 티가 안 나. 근데 어쨌건 이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애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원래 이 문화권 사람처럼 보여. 다만 이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조금 순수한 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와서 여기 적응했다라고 사실 보이진 않아요. 어떤 그런 본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쨌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초년운이 나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더 치열하게 살았어. 맞아요? 초년운이 좋은 어떤 아이가 있어.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랐어. 그리고 부족한 게 없었어. 20대 막 여러분 20대 자기 승용차 있어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는 거야? 20대 대부분 집 내 앞에 승용차는커녕 우리 집에 승용차도 없는 집도 있잖아. 맞아요? 우리 가문 자체에 승용차가 없는 집도 있잖아. 저희가 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 셋이 가니까 급격하게 살림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씩 문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이 없어지고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땅이 없어지고 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차가 없어지고 하나씩 자산들이 줄어들더라고. 왜? 자녀들 학벌과 이 졸업장과 바꾼 거죠, 부모님들이. 어쨌건 그래서 저희가 20대 때 저희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부모님의 든든한 서포트로 딱 봐도 부잣집 딸내미처럼 살았던 아이가 있어. 근데 참 세월이 야속하게도 그 부모님이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았던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 그리고 그러던 시기에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시기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
자,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외적인 배경이야.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가문적인 배경, 이걸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이 가진 진짜 이 사람의 파워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면 배경을 더 볼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파워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그 사람의 개인 파워를 볼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땅이 막 한 땅이 100만 평에다가 막 그 뭐 진짜 중국의 무슨 뭐 빌딩이 어쩌고 하면은 다들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이 남자가 백수라도 마음 한켠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속물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연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사실 얘게 아니잖아.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었던 것처럼 얘네 집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배경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도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남자랑 여자 둘의 개인 파워는 없어. 그냥 부모님의 어떤 그런 후광에 얹혀서 가능성은 있었는데 부모님의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얘네들의 가능성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중에 운을 만날 뻔 하기도 했는데 결국 운이라는 건 관리를 못하면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흐름을 탔는데 일하던 직원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영업장이 빚을 지고 넘어가게 된 거야. 인생은 비선형적이에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능력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투자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내 능력 범위가 어딘지. 근데 여러분 주제 파악이 돼요? 난 주제 파악이 된다. 1번. 나는 잘 안 된다. 2번. 저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의 영역에서 주제 파악을 했는데 영역이 바뀌잖아요. 영역 의존성이 여기에서 주제 파악했던 게 여기로 넘어가면 또 여기서 주제 파악을 새로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에서 내가 했다고 바뀌었는데 옛날 그 주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새롭게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주제 파악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충분히 많이 아직 내가 더 외부 다양하게 노출이 안 됐을 수 있어.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네 가지,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사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사는 거 25점, 관리 능력 50점. 아까 제가 이 앞에서 개인 파워가 없는 이 사람들 관리를 못해서 망했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빚을 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관리 능력마저 없어. 그럼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25점은 완벽주의. 근데 완벽주의가 이런 거야. 내 코딱지만한 스몰 비즈니스에서 완벽주의가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급의 완벽주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관리 능력까지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였고, 제 코딱지만한 비즈니스에서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까지가 제가 했던 거야. 근데 여기까지 해봤자 75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거 앞에 거 잘했어. 열심히 했고, 관리를 잘했고,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 근데 그래봤자 방향성이 틀렸으면 75점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냥 딱 중산층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인생에 초년운이 좋았던 거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내지 않은 건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찰리 문고가 이 파괴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연민과 피해 망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난한 찰리 영감에서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자기 연민, 피해 망상.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한 번씩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었어, 원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팔았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저거 가지고 있었으면. 근데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잖아. 그쵸? 근데 내가 가지고 내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고점 전에 팔았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투자한 사람들은 갖고 있던 걸
잃었던 것처럼 느껴요. 맞아요? 실제로 내가 소유한 적이 없는데 아니면 원래 내 게 아닌데 갖고 있다 잃은 것처럼 그걸 되게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실제 내가 잃은 게 아닌데. 그래서 실제보다 그 불행함을 훨씬 더 크게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죠. 운의 알고리즘 꼬아버리는 사람들. 여기 없던 승무원 준비한 여자 나왔어요. 멍청하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런 적이 없는지. 처음에 왔는데 승무원 하겠대. 2년 준비했대. 2년 준비했으면 청춘을 2년 갈아 넣었으면 걔 20년 인생에 10%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이거 준비한 거잖아. 근데 운도 들어왔어.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 스키장이라는 거는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그걸 왜 가냐고. 근데 딱 봐도 남들이 봐서는 되게 납득할 수 없는데 이 사람 왜 갔을까?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스키장이라는 이 어떤 재미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오니까 그냥 가는 거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 다리를 부러져서 놓쳤대. 근데 또 갑자기 이번에는 연애 상담을 해. 집중했던 주제가 갑자기 이번에는 경제 문제에서 갑자기 관계로 건너갔어. 또 운이 들어와. 아, 좋은 남자래. 진지한 남자래. 근데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래. 뭘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말해줬어. 근데 조심했어요. 술을 처먹었어. 술을. 봐요, 여러분. 어, 감정적인 상태에서 전 남친 소식을 들었어. 근데 나는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남자한테 연락한다고 우리 관계가 뭐가 달라져요? 내가 그 남자랑 살지 않는 한 이 남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감정적으로 개입해서 사실은 둘 다를 잃게 된 굉장히 멍청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0대 때 제가 꽤 좋아했던 남자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혹시 봐봐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세요? 나 똑똑한 남자 좋다. 나는 잘생긴 남자가 좋다. 똑똑한 남자, 잘생긴 남자. 똑똑한 남자가 좋아요? 자, 여러분, 근데 똑똑한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아직도 잘생긴 남자가 좋은 여자가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잘생겼고 똑똑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것 같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갖춰서 좋아하는데, 어쨌건 저는 20대 때 똑똑한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똑똑함 뒤에 숨겨진 되게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남친이 저랑 만나기 전에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남자애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아이였어. 지방에서 서울대는 여러분, 완전 이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포기한 이유가 있어. 고등학교 때 사귄 여친인데, 너 학교 서울로 가면 나랑 멀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서울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울대 가야 된다, 일본. 이 쌍년하고 당장 끝내고 서울대 가야 된다. 아니지. 네 옆에 남아서 너를 지켜야지. 여러분 다 1번 하셨는데 그 병신 같은 놈은요 2번을 택했어요. 그래서 충북대라는 데를 갔어요. 서울대랑 충북대는 급이 다르다고요. 나는 내가 걔를 못 만났어도 좋으니까 걔가 서울대를 갔어야 한다고 생각해. 왜? 공부에밖에 재능이 없는 애거든. 어쨌건 그래서 걔는 근데 중요한 건 걔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사이에 과 선배랑 바람이 났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자 인생은? 이 여자 믿고 서울대 안 갔는데 얘 인생은 좆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문제. 친구 엄마가 카드 빚을 돌려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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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까지 썼어. 아들 친구한테 빚 보증을 서달래.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남자애는 부자였거든. 아버지 앞으로 지 친구를 데리고 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친구 엄마가 빚을 못 갚으면 제가 갚을 테니까 몇 천만, 2천만 땡겨달라고. 아빠한테 2천을 땡겼어. 21살짜리가 겁대가리도 없이. 그 저 만났을 때 알바를 하고 있어서 저는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빚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미친놈이죠, 여러분. 자, 안 끝났어. 첫 번째도 감정, 두 번째도 감정.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세 번째,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랑 헤어졌어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얼마 있다 결혼하는데, 잘 됐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얼마 있다 결혼하는데, 은숙이, 제가 누나였거든요.
은숙이 누나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대. 여러분,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요? 쌍놈의 새끼. 전화가 왔길래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줬죠. 왜 연락했냐고 그랬더니 번호를 안 줬죠, 제 번호. 그랬더니 친구를 통해서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이제 막 갈등이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결혼 결정은 했는데 이 결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왜 내가 결혼 전에 생각이 나냐고. 그래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감정 패턴을 봤을 때 봐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 봐서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살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왜? 매 순간 감정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되게 당하기 쉽거든. 나는 걔가 감정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거예요. 똑똑한 건 물론 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건 그 똑똑함이 감정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라면 똑똑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함 플러스 이성으로 감정의 영역을 잘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감정도 필요해. 인간이잖아. 근데 이성으로 감정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똑똑함이 쓸모 없어진다고요. 맞아요? 자, 인생 안 풀리는 사람 공통점은 잘못된 비전, 방향성 가지고 있고 그 특징 때문에 자기를 하강구면으로 몬다고 했는데 자, 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 5가지 특징 나왔죠. 인생 안 풀리는 사람.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서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는 대표야. 근데 굳이 내가 쓰는 알바애들한테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우선순위 가치 같은 거 카페에 알바 오는 애들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칠 필요 있어요? 20대들 말도 못 알아듣잖아. 굳이 내가 힘들게.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배워보니까 이런 게 진짜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야를 애들한테 다 가르치는 거야. 처음엔 되게 힘들었지. 저 여자가 우리를 지 편한 대로 쪼물딱쪼물딱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애들의 저항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아이들로 그 공간이 다 채워졌어. 결정적으로 이 대표가 어떤 건강상의 이슈가 생겨서 그 되게 큰 카페인데 가게를 잠깐 비워야 돼. 여러분 알바끼리 대형 카페 돌아가는 거 상상이 돼요? 대표가 늘 나와서 지키던 카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는데 지네끼리 스케줄표를 짜고 추가로 근무하고 더 추가로 일했다는 거 돈도 청구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실화라면 믿어지시겠어요? 이게 실화예요. 여기 앉아 있는 저 신승아 대표가 바로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무 이득 없이 오지랖 넓게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이 여자가 뭐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도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오지랖으로 인생이 안 풀렸는데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방향성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의 오지랖은 이렇게 먹힌다고요. 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 돈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육에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쉽다, 1번. 난 교육에 한 2, 3천씩 쓰는 건 일도 아니다. 돈 쓰는 거 쉽지 않다, 2번. 교육에 돈 쓰는 거 어려워요. 작년에 저 석세스 리소스 그 2,500만 원 결제하고 추가적으로 그게 3천만 원 제가 넘게 썼거든요. 3천 이상 거의 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돈을 쓰고도 진짜 어려운 건 거기 들어와 집중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카드는 긁었어. 근데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이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썼는데 사소한 무언가,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돈벌이에 내가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썼지만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행위를 못해서 돈을 쓴 것에 대한 배움을 제대로 못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큰 회사 대표잖아. 근데 로켓 나사를 규격을 하나하나 본인이 검토한대요. 그럼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방향성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자, 이상한 고집을 갖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최악을 선택한대요. 스티브 잡스가 맥북 제작할 때 나사못 하나도 안 보이게 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죠. 근데 그 또라이 덕분에
고객들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이 어떤 기술의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노트북들은 나사못이 삐져나와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안 좋은데 스티브 잡스의 그 또라이 같은 고집 때문에 고객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될 때가 있다. 좋아요, 나빠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승환 대표님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막 나한테 맞아요? 어렵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고객이 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되고 높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런 어, 원생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본인도 매 순간 그렇게 살면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묻고 따질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 기준과 원칙이 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자만에 자주 빠져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이게 경험주의적 어떤 그런 목적론적 오류에 빠지면 이게 되게 위험하고 나쁘거든요. 사람이 한 가지 분야를 오래 팠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진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 부동산밖에 모르고 학원 하는 사람 학원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빠를 만나고 왔는데 조카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홍콩 워홀 가거든요. 근데 아빠가 저희 조카한테 무슨 얘기 했는 줄 알아요? 대학을 요즘에 가서 취업이 잘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조카가 이번에 이제 바로 진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요즘 같은 세상에 기술을 배우면 돈을 번다. 아빠가 저희 아빠 정비하셨거든요. 정비해서 어쨌든 75세까지 현장에 근무하셨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조카한테 갑자기 자동차의 어떤 기술을 익히면 너가 자격증만 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는 자격증 취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기술 경험만 가지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20살 아이한테 아빠 때 했던 그 옛날에는 이 노동직의 대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기술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들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내 하나의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망치 든 사람한테는 못밖에 안 보인다는 거. 스스로 운을 파괴하는 사람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운을 파괴하는 사람은 자격지심, 자기 연민.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운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이 운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난한 문화, 가난한 어떤 마인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운이 나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성과 진짜 많이 겹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나이거나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아직 자녀들 결혼 안 시키셨잖아요. 맞죠?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떤 가문의 사람을 들일 건지는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 하나를 잘못 들이면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건데 잘못된 가문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결혼이라는 거 정말 알고리즘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자, 찰리 먼거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 왜? 파괴적인 감정이거든요. 혼자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같이 파괴하는 감정이라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이 많아. 의심이 많거나 타인에게 집착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데 그 사람이 예민한 게 내 안에 거절이 많아. 아무도 너한테 가난하다고 안 했고, 아무도 너한테 돈 못 번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화를 내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너희들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아무도 경제와 돈에 대한 키워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가난하면 내가 안에 상처가 많고 긁힘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아프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혼자 후드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심하고 허세를 부려. 자, 여러분, 가난한데 괜찮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난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돈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세인 거죠. 과장이고. 받아야 되는 처지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줄 수 있는 형편이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할 수 있는 형편껏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긁힘이 많고, 없는 사람일수록 안에 거절과 상처가 많다. 자, 여러분, 박복하고 재수 없는 사람. 박복한 건 혼자 박복한 거라 괜찮은데, 재수 없는 사람은 남한테 이 나쁜 기운을 줘요. 우리 기빨린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 최대한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내 주변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뺏는 게 돈 뺏는 것만 뺏는 게 아니에요. 시간 뺏는 거 뺏는 거예요. 에너지 뺏는 거 뺏는 거예요. 얘만 만나고 오면 뭔가 힘들고 누워서 한숨 쉬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2026년에는 반드시 다 끊어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승아 PD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분은 너무 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아, 이 사람은 조금 저분하고 다른데 왜 저렇게 많이 가까운가는 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데 내어준다는 걸 모르면서 뺏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에너지 관리도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스스로. 응. 자, 생산적인 사람.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대표님이 쇼츠에다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생산적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힘든 이유가 나는 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봐봐요, 여러분. 내가 교육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이가 내가 이런 시간을 쓰는 걸 싫어해. 엄마, 그런 거 안 들으면 안 돼?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아. 맨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이상해. 그런 거 듣지 마. 엄마 이상해. 사이비 빠졌어? 가족이 내가 이 밑바닥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막아. 자기 이상해. 왜 자꾸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 그 이상해. 그 맨날 이거 콜드콜 이거 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 생산적으로 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고 파괴하면 진짜 어렵죠. 근데 가족에 의해서 파괴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파괴하는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겠죠. 가족도 팀워크인데 여러분, 여러분 팀 가족에도 분명히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가족에 누가 리더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진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누구라도 한 명은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대부분은 리더일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돈을 벌고 주장이 센 사람이 어쨌든 리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크다 그 사람이 늘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잘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이끌든지 서포트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남편이든 아니면 아이든 아이가 됐든 팀워크로 우리가 같이 함께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어도 가족들 간의 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 혼자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막 끝점의 부자들의 언어를 배워왔는데 이 남자랑 대화가 안 돼. 괜찮겠어요?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잘 똑바로 쓰고 나서 조곤조곤 하나하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너무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옆에 있는 짝꿍들은 아마 진짜 힘이 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고 중요한 건 하강 국면을 생각하고 하강 국면을 막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 2차, 3차 결과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어설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죠. 그 미국의 박사생.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나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와 방해와 거절로 착한 사람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러면 어설프게 착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거절하지 못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특히나 이런 거야. 갑자기 내가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 아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떨 것 같아요? 아, 진짜 관뚜껑 차고 나오고 싶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하녀처럼 시다바리처럼 뒤치다꺼리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왕처럼 이끌어갈 건지 항상 이거 두 가지 중에 기억을 해야 되고 스스로 포기한 기회는 여러분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기회는 야, 그거 네가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내 권리와 기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나 안에는 내 안에는 그걸 놓쳐버린 후회와 그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늘 남아 있겠죠. 인간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 맞다 1번, 아니다 2번. 인간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 맞다 1번,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가,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인데, 돈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으로 행복하지 않다가 맞는 말이지,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90% 문제가 다 돈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다만, 돈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맞겠지. 이해되시죠?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때로는 사실 불행해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돈만 있으면 해결하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시달리고 있어.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끔 저도 그 생각해요. 하필 내 인생에 우리 부모님이 제일 나이 든 시점에 돈 잘 벌 때 나 도대체 뭐 했나? 멍청하게 그 돈 안 썼으면 엄마 차도 바꿔주고 막 그런 생각 왜 안 해요? 하지. 어쨌건 근데 돈이 있지만 하지만 진짜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예전에 하버드대에서 그런 연구 있었어요. 돈이 7만 5천 달러 이상, 연봉 한 1억 정도 이상인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이 한 가지로 행복이 결정된다. 혹시 나는 그 한 가지 뭔지 안다. 다 까먹었어요. 우리 행복 보고서 엄청 여러 번 다뤘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우린 코끼리가 아니니까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의 그 카테고리 세 가지밖에 없잖아.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건강 때문에 인간이 더 행복하진 않아요. 건강은 그냥 행복하기 위한 어떤 기본값인 거지. 건강이 더 좋다고 빡 행복한 건 아닌데 돈 이외에 진짜 인간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는 관계예요. 아까 무엇을 얻었나요? 물어봤더니 관계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그리고 돈은 7만 5천 달러, 1억 정도면 불행하진 않대요. 그럼 우리가 왜 알승현 대표님이 1,000만 원 정도는 벌어봐야 된다고 하는지 알겠죠? 1,000만 원 정도는 벌어봐야 적어도 돈으로 시달리지 않고 아,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 불편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를 경험하니까 그 얘기를 하셨던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진짜 우리 행복은 관계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가족 관계. 이 관계는 참 사실 뗄래야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봐봐요. 가족 관계가 나쁘면 돈이 많아도 외로워요. 돈은 많은데 혼자 외로운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많은데 자식이 안 찾아와. 아니면 돈은 많은데 막 와이프랑 남편이랑 사이가 존나 안 좋아. 막 진짜 서로 못 잡아보고 안달이야. 그리고 부유해도 잘 들으세요. 공허해요. 돈은 많은데 공허한 중산층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 우리가 구하고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야. 우리부터 일단 구하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아니, 성공해도 공허하고 외부에서 성과가 있어도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성공했어. 막 뭐 무슨 뭐 단장님 뭐 상무님 뭐라고 막 불러. 근데 가족의 인정이 없으면 여전히 그 구멍, 그 공허함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불행하지 않는 상태의 삶을 위한 수단인데 그 후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돼. 내 가족.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삶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잃었고 건강을 잃는 건 안 돼.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경제를 잃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오히려 관계의 단단함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면 사실은 엄청난 걸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족이 어떤 그런 단단하게 함께 팀워크로 함께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잘 갈 수가 없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혼 소송할 때 우리 SK 여러분 보잖아요. SK 회장 세기의 어떤 그 정말 세계 로맨스 이것처럼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이거 하나를 잃으면 삶이 다 완전히 충만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내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정서적으로 단단하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삶 자체가 또 단단하고, 가족에게 어떤 받는 신뢰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사랑받는다는 게 우리한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줘요, 여러분.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산책하다가 질문 드렸는데,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질문 드렸더니, 사랑받는 느낌이래요. 여러분도 근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내가 사랑받고 있어도 인식하지 않으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참 행복하다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순간순간 내가 늘 스스로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리멤버십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 그래서 맨날 함께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들을 때마다 왠지 다시 새로 듣는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어떤 개인 파워를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